한국이 동맹? 그건 대등한 관계에서나 쓰는 말이지. 미국 통상장관이 폭스뉴스에서 뱉은 이 막말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노골적인 경제 갈취가 시작됐죠. 72시간 안에 5,500억 달러 계약에 사인하라. 일본은 이미 준비 중이다. CNN도 BBC도 한국의 굴복을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한국의 5대 그룹 총수들이 신라호텔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다. 단 7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없으면 우린 3일도 못 버틴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생방송으로 결정을 철회했죠.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한국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케이틀린 로즈입니다. 보스턴 출신으로 CNN 아시아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서울에 부임한 지 4년째. 이제는 김치찌개를 젓가락으로 먹을 정도로 한국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무역 갈등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재부 차관이 나와서 형식적인 답변을 늘어놓고 있었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늘 듣던 외교적 수사였어요. 하품을 참으며 노트북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4시 23분, 익명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신라호텔 영빈관. 역사가 바뀐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서울에서 기자 생활하다 보면 이런 허위 제보를 매일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30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5대 그룹 총수 전원. 믿든 말든 당신 자유. 단, 카메라는 가져오지 마라.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성그룹, NK그룹, 미래전자, ST에너지, 한국차. 이 5회사의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평소 철저히 거리를 두는 사이였어요. 특히 한성그룹 강태산 회장과 미래전자 정도원 회장은 10년째 앙숙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새벽에 비밀리에 만난다? 저녁 8시, CNN 서울 지국으로 돌아와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5대 그룹 총수가 마지막으로 함께 모인 건 3년 전 대통령 신년 만찬이었어요. 그것도 공식 행사였고 서로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는 후문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결심했습니다. 가짜 제보라도 확인은 해봐야겠다고. 검은색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프레스 완장 대신 일반 가방을 맸어요. 스마트폰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녹음용, 하나는 비상 연락용. 새벽 2시 30분, 택시를 타고 신라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 신라호텔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 위로 다리들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2시 50분,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고 로비 한쪽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정장 차림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빈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지당했어요. 손님, 이쪽은 통제구역입니다. 아, 저는 호텔 투숙객인데요. 길을 잃어서.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죠. 돌아서려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번호판을 가린 차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전용 벤츠 S클래스, NK그룹의 제네시스 G90, 미래전자의 롤스로이스 팬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정말로 5대 그룹 총수들이 새벽에 극비리에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호텔을 빠져나와 맞은편 건물로 이동했어요. 24시간 카페가 있는 오피스텔이었죠. 7층 카페 창가 자리에서 신라호텔 영빈관이 훤히 보였습니다. 3시 정각, 영빈관 3층에 한 방에 불이 켜졌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실루엣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한국인 남자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케이틀린 로즈 기자님 맞으시죠? 제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제가 제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고 들으실 내용은 절대 실시간으로 보도하시면 안 됩니다. 72시간 후에 모든 게 끝나면 그때 세상에 알려주세요. 당신은 누구죠? 왜 저한테 이런 정보를? 저는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김시온 상무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단순한 기업 회동이 아니에요. 미국과의 전면전입니다. 그 순간 영빈관에서 누군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마치 저를 보는 것처럼 이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다시 닫았죠. 김시온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72일 시간 내에 5,50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할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일본은 이미 똑같은 금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젯밤 비밀 협상을 진행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동맹국 관계가 아니라 약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모인 건가요? 대응책을 논의하려고? 김시온 상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반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72시간 안에 미국을 무릎 꿇릴 계획이에요. 순간 저는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미국을 상대로?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기자님은 미국이 한국 기업 없이 하루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예고된 대로 폭탄이 터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중계했죠. 미국은 한국과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72시간 내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이미 검토 중인 것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순간 프레스룸이 술렁였어요. 투자 협정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갈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시간 후 대통령의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 우리가 지켜줬기에 번영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CNN 본사에 연결했어요. 애틀랜타 본사 편집장 마크 헤이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케이틀린, 좋은 타이밍이야. 한국 정부의 반응을 취재해. 아마 당황하고 있을 거야. 마크, 이건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에요. 이건, 케이틀린, 우리의 역할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야. 판단은 시청자가 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어젯밤 영빈관 회동을 보도할 수 없다는 김시온 상무와의 약속. 오후 4시,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LG, 현대차, SK, 하나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누군가 모두 받아내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청와대 대변인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은 어떤 나라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본사였습니다. 케이틀린, 지금 당장 본사 긴급 화상회의야. 화면에는 마크 편집장뿐 아니라 CNN 회장까지 있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케이틀린, 앞으로 한국 관련 보도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건 언론이, 백악관에서 요청이 있었어. 이번 협상이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하게 보도하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CNN이 백악관의 압력에 굴복하다니. 우리가 언제부터 정부의 나팔수가 됐습니까? 케이틀린, 이건 명령이야. 한국 기업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집중 조명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밤 10시, 폭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과 윈윈하기로 협상 중이죠. 한국도 곧 따를 겁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으니까요. 앵커의 말이 계속됐어요. 솔직히 한국이 뭘 믿고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삼성, 현대, 다 미국 시장에서 먹고 사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때 제 카톡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시온 상무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재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CNN 완장을 차고 한성그룹으로 향했어요. 본사 앞은 이미 각국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발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10시 정각, 강태산 회장이 나타났어요. 71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외신 기자분들,
여러분,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5,500억 달러를 그냥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희 한성그룹은 작년 한 해 미국에서 23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180억 달러를 투자했죠. 세금도 정당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돈을 내야 합니까? 강 회장이 뒤를 돌아보더니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걸 보세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낸 세금, 투자금,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두 합치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규모였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같은 기간 한국에서 가져간 돈은 얼마일까요? 3조 달러입니다. 순간 현장이 웅성거렸어요. 본사에서 저를 호출하는 전화가 계속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구걸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72시간. 좋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누굴 더 필요로 하는지 증명하는데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 회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케이틀린 기자, 진실을 전하는 게 기자의 사명 아닌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 의미심장한 눈빛도 모두 충격이었죠.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마크 편집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케이틀린,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이게 뭐야? 한성그룹 회장 인터뷰. 사전 승인 없이. 마크, 이건 단독 기자회견이었어요. 놓칠 수 없었죠. 당장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 분석 기사를 써. 그들이 얼마나 미국에 기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백악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케이틀린, 마지막 경고야. 명령에 따라.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새벽에 영빈관 회동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4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미래전자 정도원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 일정이 있었어요. 원래 한 달 전에 잡힌 일정이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여의도 미래전자 본사 63층.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회장실이었습니다. 정도원 회장은 52세, 한국에서 가장 젊은 대기업 총수였어요. 하버드 MBA, 실리콘밸리 경력, 완벽한 영어, 전형적인 글로벌 CEO였죠. 케이틀린 기자님,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녹차? 커피 주세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고급 도자기 잔에 담긴 블루마운틴이었습니다. 어제 강태산 회장님 기자회견 보셨죠? 정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올드스쿨이에요. 정면 돌파를 좋아하시죠. 저는 좀 다릅니다. 그가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디스플레이 없이 TV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순간, 정 회장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어요. 아니, 일부러 놓은 거였죠.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진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게 내일 아이폰 공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미래전자가 공급을 중단한다는 말씀인가요? 중단. 아니요. 그건 너무 노골적이죠. 다만 품질 검수를 좀 더 꼼꼼하게 할 겁니다. 불량률 제로를 위해서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의 미소가 차가웠어요. 애플은 작년에 우리한테 디스플레이 가격을 30% 깎으라고 압박했어요. 우리가 거부하자 중국 업체로 바꾸겠다고 협박했죠. 결국 우리가 양보했습니다. 정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미국 정부가 5,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강도짓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잃으면, 케이틀린 기자님,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는 미국이 우리를 잃는 게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전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들어가는 미국 제품 리스트예요. 끝없이 스크롤되는 목록이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테슬라, 포드,
GM. 우리가 2주만 공급을 늦춰도 실리콘밸리는 패닉에 빠질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비자들은 분노하겠죠. 그럼 미래전자도 타격을.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국, 인도, 유럽 시장으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3개월이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플은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정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아, 그리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새벽 5대 그룹 총수들이 모였습니다. 비밀이에요. 제가 놀란 척했어요. 무슨 논의를 하셨는지. K 얼라이언스. 한국 기업 연합 대응 체제요. 한 회사가 공격받으면 5회사가 함께 대응하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오후 3시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카메라 준비하세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케이틀린 기자님,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진실을 전할 용기 말입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마크 편집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틀린, 정도원 인터뷰 테이프 당장 제출해. 왜요? 본사에서 검열하겠대.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이건 언론 자유 침해예요. 48시간 안에 이 사태가 정리될 거야. 한국이 굴복하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리되기는커녕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익명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짧게 썼죠. 거인이 깨어나고 있다. 30분 만에 리트윗이 10,000개를 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새벽 2시가 되자 갑자기 국제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에 계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전직 아세안 경제차관이었죠. 8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국제 정세에 밝으셨어요. KT, 자고 있었니? 할아버지만 저를 KT라고 불러요. 아니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네, 취재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기억하니?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그때 서구 펀드들이 아시아를 초토화시켰어.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까지. 그런데 이번엔 다를 거야. 무슨 뜻이세요? 어제 아세안 경제장관들 비공식 회의가 있었다. 모두가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미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나요? KT, 세상이 변했어. 아시아가 더 이상 약하지 않아. 특히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니. 베트남의 삼성,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태국의 LG.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됐어요. 한국 재벌들이 미국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야. 이미 아시아 전체와 손잡고 있어. 중국도 뒤에서 지원하고 있고. 중국이요?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한국을 보며 중국도 배우고 있지. 다음 차례는 자기들일 테니까. 통화를 끝내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한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서구 중심 질서에 도전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침 8시 편집부로 출근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동료들이 모니터에 매달려 있었죠. 무슨 일이야? 아시아 증시가 미쳐 날뛰고 있어. 한국 코스피는 5% 상승. 일경은 3% 하락. 일본과 한국의 엇갈린 행보가 뚜렷했어요. 그때 속보가 떴습니다. 아세안 10개국,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선언? 이어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 상무부,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 50%이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자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끌어안은 거예요. 점심시간, 김시훈 상무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5대 그룹 공동 기자회견. 드디어 왔구나. K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 본사에 보고했더니 마크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어요. 케이틀린, 너는 가지 마. 내가 시니어 특파원 보낼게. 마크, 이건 제 취재예요. 넌 너무 한국에 우호적이야. 객관성을 잃었어.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객관성, 백악관 나팔수 노릇하는 게 객관성인가요? 케이틀린, 당장 짐 싸.
넌 서울 특파원직에서 해임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4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어디가? 진실을 전하러요. 그게 기자니까. 오후 3시 정경련 회관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어요. CNN 완장은 없었지만 프리랜서 기자 자격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죠. 한국 경제사에 남을 역사적 순간을. 정경련 회관 대강당.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죠. 오후 3시 정각,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한성그룹 강태산 회장을 필두로 5명의 총수가 입장했어요. NK그룹 최윤서 회장, 미래전자 정도원 회장, ST에너지 손혜준 회장, 한국차 이재윤 회장. 평소 같으면 절대 한자리에 서지 않을 5사람이었어요. 특히 강태산과 정도원은 10년째 소송 중이었고 최윤서와 이재윤은 사업 영역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태산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5그룹은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K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움직일 것입니다. 최윤서 회장이 이어받았어요. NK그룹의 조선 수주 잔량은 3년치입니다. 오늘부로 미국 발주분의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조정합니다. 정도원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래전자는 품질 개선을 위해 전 제품 재검수에 들어갑니다. 미국 납품부는 2달 지연될 예정입니다. 손혜준 회장의 차례였어요. ST에너지는 배터리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윤 회장. 한국차는 북미 공장 가동률을 50%로 줄입니다. 대신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였으니까요.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미국 시장을 잃으면. 강태산 회장이 웃었습니다. 누가 누굴 잃는다는 겁니까? 우리 5그룹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최소 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주요 산업 공급망이 마비되고 다우지수는 20%는 떨어질 겁니다. 그가 뒤돌아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걸 보십시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K 얼라이언스가 공급하는 부품이 들어가는 미국 제품들. 그 제품들의 시가총액, 예상 손실액. 24시간 안에 1조 달러가 증발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마크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대신 트위터를 열었어요. 제 익명 계정으로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5대 그룹, 미국의 전면전 선포, 50만 일자리 볼모로, 3분 만에 5만 리트윗.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욕 증시가 요동쳤어요. 다우는 장중 500포인트 급락했고 나스닥은 3% 빠졌습니다. CNN 본사에서 긴급 생방송이 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앵커가 한국 기업들의 무모한 도박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생방송 화면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앵커가 나타났죠. CNN 홍콩 지국의 제이슨 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본사의 검열을 거부하고 진실을 전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정당방위입니다. 미국 정부의 5,500억 달러 요구는 명백한 경제 침략입니다. 30초 후 화면이 끊겼어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목격했죠.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케이틀린 로즈 기자님? 누구세요? 뉴욕타임스 편집장입니다. 당신의 트위터를 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눈물이 났어요. CNN에서는 해고됐지만 진실의 편에 서니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검열 없이 제가 본 그대로 쓰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첫 기사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목을 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21세기 경제전쟁의 서막. 밤새 기사를 썼어요. 새벽 영빈관 비밀 회동부터 K 얼라이언스 출범까지. 새벽 4시, 초고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려는데 창밖에서 섬광이 번쩍였어요.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꽃이 아니었어요.
한성그룹, NK그룹, 미래전자, ST에너지, 한국차. 5그룹의 로고가 하늘에 떠올랐던 겁니다. 레이저 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대한 문구가 나타났죠. 코리아 캔두, 영어로 말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진심이었어요. 미국과 끝까지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36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제 뉴욕타임스 기사가 메인에 떴어요. 한국의 반란 경제 제국의 역습. 30분 만에 조회수 500만.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악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통상무장관 로버트 킹케이드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피 흘려 지켜준 나라가 바로 그 순간 전 세계가 목격한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전광판, 뉴욕 타임스 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도쿄 시부야. 전 세계 주요 도시 전광판에 동시에 같은 영상이 떴어요. 거대한 엑셀 화면이었습니다. 제목은 영어로 더 리얼 넘버스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95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모든 돈, 방위비 분담금, 무기 구매, 특허 로열티, 관세, 미국 기업 특혜,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1조 달러를 넘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됐어요. 이번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었죠. 구글 300억 달러, 애플 4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200억 달러. 마지막 총합 3조 2천억 달러. 전광판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영어로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광화문으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구호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거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미국이 베푼 게 아니라 우리가 일궈낸 거예요. 바로 그때 한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아니라 젊은 직원이 나왔어요. 저는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김시온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자료는 30년간 한성그룹이 모은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한국 반도체 없이 미국 IT 산업이 받을 타격입니다. 최소 6개월 생산 중단, 손실액 5천억 달러. 다음 슬라이드. 한국 배터리 없는 테슬라. 1년 생산 차질, 주가 50% 하락 예상. 계속해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결론입니다. 한국 5대 그룹이 2주만 공급을 중단해도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주장이었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다우 1000포인트 폭락. 역사상 최악의 장중 낙폭이었어요. 애플은 10%, 테슬라는 15% 떨어졌습니다. 패닉이었어요.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가 CNBC에서 절규했습니다. 이건 블러프가 아니야. 한국이 정말 공급을 끊으면 우린 끝장이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KT, 방금 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났어. 10개국 모두 한국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서 속보가 터졌어요. 유럽연합, 한국과의 무관세 협정 즉시 발효. 중국, 한국 5대 그룹의 무제한 신용 공여. 인도, 한국 기업 유치 위에 법인세 면제.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어요. 워싱턴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24시간 남았어요. 그날 저녁, 로버트 킹케이드 통상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데요. 킹케이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반발. 이건 어린아이 떼쓰기예요. 한국이 뭐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6.25 때 우리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북한 치하에서 살고 있을 텐데. 앵커가 당황했어요. 그건 좀. 하지만 킹케이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우리가 먹여 살린 거예요. 피죽도 못 먹던 거지 나라를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순간 방송국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배고픈 거지들이 이제 배부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앵커가 황급히 말을 자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을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분노를 넘어 경멸이 느껴졌죠. 30분도 안 되어 일이 터졌습니다. 먼저 현대차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엘라베마 공장 즉시 폐쇄한다. 거지 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차는 팔지 않겠다. 삼성전자 직원 5만 명이 자발적으로 텍사스 공장 철수 서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건 광화문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구호도 욕설도 없었어요. 100만 명이 그저 침묵했습니다. 촛불만 들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CNN, BBC, NHK, 전 세계 방송이 생중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조용한 시위, 100만 침묵의 항변. 미국 교민들도 움직였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10만 명이 모였고, 뉴욕 플러싱에 5만 명, 애틀랜타에 3만 명. 그들도 침묵 시위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트위터가 폭발했어요. 킹케이드 당장 사과해라. 동맹국을 거지 취급하는 나라. 한국인들께 죄송합니다. 해시태그 샵소리코리아가 전 세계 1위 트렌드가 됐어요. 백악관이 다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5대 그룹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하기 전까지 모든 대미 수출을 중단한다. 그리고 정말로 중단했어요. 삼성 반도체 라인이 멈췄고, 현대차 선적이 중단됐고, LG 디스플레이 공급이 끊겼습니다. 2시간 후, 다우는 사상 최대인 2000포인트 폭락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팀쿡 애플 CEO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킹케이드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올렸어요.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 킹케이드 아웃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결국 킹케이드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장관 한 명 목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12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운명의 시간까지 12시간 남았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K 얼라이언스 글로벌 컨퍼런스. 코엑스 그랜드볼룸 입구는 아침 7시부터 각국 취재진으로 인산이네였어요. CNN, BBC, NHK는 물론이고 알자지라, CCTV, 도이체벨레까지. 전 세계 200개 언론사에서 특파원을 보냈죠. 저는 프레스룸에서 각국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다나카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연합체가 48시간 만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독일 슈피겔의 한스 기자가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리 준비했던 게 분명해. 그들은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야. 프랑스 르몽드의 말이 기자가 끼어들었죠.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지금 워싱턴은 완전히 패닉 상태라던데. 더 놀라운 건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헤르베르트 디스 회장이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한국 편에 서시는 겁니까? 공정한 거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20세기 방식이에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도 입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어요. 손 회장님, 일본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시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중국 알리바바 다니엘 장 회장, 인도 타타그룹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란 회장, 싱가포르 테마세 코칭 부총리까지 아시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의 야세르 알루마이안 총재였어요. 중동도 K 얼라이언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석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9시 30분, 대기실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강태산 회장과 손정혜 회장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 회장, 용기 있는 결정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이야말로 70년 만에 아시아가 하나로 뭉치는군요. 정도원 회장이 독일 폭스바겐 디스 회장과 태블릿을 보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표준을 통일하면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손잡으면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어요. 최윤서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 장 회장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물류 네트워크를 공유하면
아마존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21세기 버전을 만드는 거군요. 9시 50분,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중앙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7, 6, 5, 4, 3, 2, 1. 정각 10시,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5개의 의자, 한국 5대 그룹 총수가 동시에 입장했어요. 강태산 회장이 중앙에, 그 옆으로 최윤서, 정도원, 손혜준, 이재윤 회장이 자리했죠. 강태산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71세의 노장은 지팡이도 없이 꼿꼿했어요. 그의 첫마디에 장내가 숨죽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한 나라가, 한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이 무대 위에 떠올랐어요. 지구본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뉴욕이 아니라 서울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K-얼라이언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켜졌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뭄바이,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밀라노, 그리고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와 디트로이트에도 점이 찍혔습니다. 현재까지 72개국, 300개 기업이 K-얼라이언스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310, 320, 330. 정도원 회장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은 건 단순한 기업 연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입니다. 엑셀 시트가 떴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한성그룹 시가총액 4,500억 달러.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복잡한 네트워크가 나타났어요. 한성그룹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한성의 반도체가 없으면 도요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지멘스는 의료기기를 만들 수 없고, 보잉은 비행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NK그룹, 미래전자, ST에너지, 한국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각 기업이 전 세계 산업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요타 2,300억, 폭스바겐 1,800억, 알리바바 4,100억, 타타 2,800억. 참여 기업들의 이름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다음 기업들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떴어요. 에어버스, 르노, 미쓰비시, 소니, 화웨이, 인포시스. 현재 총 시가총액 15조 7천억 달러. 아니, 방금 16조를 넘었습니다. 최윤서 회장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새로운 무역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름하여 K-팩트. 스크린에 5개의 단어가 떴어요. 이번엔 여러 언어로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공정, 책임, 협력, 투명성, 그리고 신뢰. 이것이 K-팩트의 5기둥입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실제 플랫폼 화면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는 건 실제 K-팩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거래가 실시간 기록됩니다. 화면에는 초당 수백 건의 거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각 거래마다 양측 기업명, 금액, 조건, 이행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됐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자동으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더 이상 갑질은 없습니다. 손혜준 회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K-팩트 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원사 간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거래 내역이 떴어요. 삼성과 도요타 배터리 공급 계약 50억 달러 체결. 알리바바와 현대차 물류 파트너십 30억 달러 체결. 타타와 LG 디스플레이 합작 투자 20억 달러 체결. 폭스바겐과 미래전자 전기차 플랫폼 공동개발 100억 달러 체결.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단 10분 만에 500억 달러, 20분 만에 1000억 달러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이재윤 회장이 일어나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이 24시간 내에 K-팩트를 수용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그가 잠시 멈췄어요. 장내가 숨죽였죠. 심지어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췄습니다. K-얼라이언스 전 회원사는 미국 시장에서 단계적 철수를 시작합니다. 한 미국 기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경제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이재윤 회장이 차갑게 답했죠. 전쟁을 시작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5,500억 달러를 요구한 쪽이 누구입니까? 1단계 신규 투자 중단, 2단계 생산시설 축소, 3단계 완전 철수. 각 단계는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저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는 한국 5대 총수 옆에 섰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미국의 5,500억 달러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겁한 결정입니다. 일본 기자들이 경악했어요. 자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니. 저는 그 결정을 거부합니다. 소프트뱅크와 제가 투자한 모든 기업, 비전펀드 포트폴리오 전체가 K-얼라이언스에 가입합니다. 그가 들고 온 서류를 펼쳤어요. 우버, 위워크, 도어대시, 그랩, 고잭, 쿠팡. 총 80여 개 기업,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오늘부로 K-팩트 원칙을 따릅니다. 강태산 회장이 일어나 손정희와 악수했어요. 두 거인이 손을 맞잡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겁쟁이처럼 굴복할 준비를 하지만 일본 기업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디스 회장이 일어났어요. 유럽연합 기업 47개사가 K-얼라이언스에 정식 가입합니다. 독일 자동차 빅3, 프랑스 에너지 기업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이 모두 동참합니다. 그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벤츠, BMW, 토탈, LVMH, 구찌. 유럽의 자존심이 미국의 횡포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다니엘 장이 뒤를 이었죠. 중국 정부는 K-팩트 원칙을 국가 경제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대1로가 아닌 다대다 협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BYD, 그리고 화웨이 모두 K-얼라이언스에 가입합니다. 미국이 제재하던 화웨이까지 합류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전이었죠. 인도 타타 찬드라세카란 회장도 선언했어요.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기업 연합체도 동참합니다. 릴라이언스, 아다니, 위프로, CP그룹, 산미고엘. 그가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어요. 이제 아시아는 더 이상 서구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룰을 만듭니다. 10분 만에 K-얼라이언스는 72개국에서 95개국으로 300개 기업에서 500개 기업으로 확대됐어요. 시가총액도 15조에서 20조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실시간 중계했어요. 지금 코엑스에서는 세계 경제사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다극화 시대의 개막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뉴욕 본사였습니다. 케이틀린, 지금 뉴욕 증시가 난리야. 다우가 1500포인트 폭락했어. 현장 스크린에도 실시간 증시 상황이 떴어요. 빨간색 일색이었죠. 강태산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백악관을 직접 보는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불공정한 대우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지금 보시는 건 K-얼라이언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계산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단계별 철수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24시간 내 신규 투자 중단. 미국 증시 10% 하락 예상. 붉은 선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2단계, 48시간 후 생산시설 축소. 애플은 3개월 내 아이폰 생산 중단. 테슬라는 6개월 내 공장 폐쇄. 보잉은 1년 내 항공기 인도 불가.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3단계, 72시간 후 완전 철수 시작. 미국 GDP 30% 감소. 실업률 20%. 다우지수 50% 폭락. 시뮬레이션은 계속됐어요. 50만 개 일자리 즉시 소멸. 200만 개 연관. 일자리 6개월 내 소멸. 주요 도시 부동산 30% 하락.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도원 회장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파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생을 원합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미국이 K-팩트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미래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파란색 그래프였어요. 상승 곡선이었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 함께 성장하는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윤 회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작은 동전을 들어 보였어요. 금색으로 빛나는 동전이었죠. K코인입니다. K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거래는 이제 달러가 아닌 이 디지털 화폐로 이뤄집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블록체인 기반, 변동성 제로, 수수료 제로. 현재 K코인 시가총액은 2조 달러입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실시간 거래 화면이 떴어요. K코인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초당 수십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5조 달러, 3년 내 10조 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세계 금융시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달러 가치가 15% 폭락했고 원화는 25% 급등했습니다. 유로화와 위안화, 엔화도 동반 상승했죠. 뉴욕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됐어요. 다우는 결국 2000포인트, 나스닥은 12% 폭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증시는 축제였어요. 코스피 10%, 니케이 8%, 상하이 7%, 뭄바이 9% 상승. 워싱턴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백악관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고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패닉 셀링이 가속화됐죠. 그때 가장 극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미국 시각 새벽 2시, 실리콘밸리 빅테크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 즉시 한국에 사과하고 K-팩트를 수용하라. 팀 쿡, 순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성명서는 계속됐어요. 한국 부품 없이 우리는 단 한 달도 버틸 수 없다. 정부의 오만함이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라. 제너럴모터스 메리 바라, 포드 짐 팔리,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의 공동 선언이었죠. 월스트리트는 아예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6시간 내에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과 협상한다.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모건 스탠리 제임스 고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안.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가 정보를 버린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가 아닌 한국 편에 선 것은 이것은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닙니다. 20세기 질서와 21세기 질서의 충돌입니다. 마감 3시간 전인 밤 9시.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은 위대한 동맹이다.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태산 회장이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트윗이 아니라 공식 사과를 원합니다.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K-팩트를 수용한다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3시간. 그리고 전 세계는 알고 있었죠. 이번엔 한국이 이긴다는 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밤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놀랍게도 마크 헤이든이었습니다. 케이틀린. 우리가 틀렸어. CNN으로 돌아와. 마크, 당신이 날 해고했잖아요. 알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 CNN이 무너지고 있어. 시청률이 반토막 났고 광고주들이 떠나고 있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떠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CNN 기자들이 집단 반발한 거예요. 홍콩 지국의 제이슨 우를 시작으로 런던, 파리, 도쿄 특파원들이 연쇄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면 떠나겠다. 더 충격적인 건 앤더슨 쿠퍼였어요. CNN의 간판 앵커가 생방송에서 폭로한 겁니다. 저는 지난 48시간 동안 백악관의 검열을 받으며 방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CNN 주가가 30% 폭락했어요. 케이틀린, 네가 필요해.
네가 유일하게 진실을 보도했어. 조건이 있어요. 완전한 편집권 독립. 약속할게.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CNN은 제가 10년간 몸담은 곳이었죠.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프리랜서로 남을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자정. 마감까지 2시간. 청와대 앞에는 수십 개국 취재진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진짜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라는 걸. 새벽 1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빌 게이츠였습니다. 저는 중재자로 왔습니다. 그가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강태산 회장도 도착했죠.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미국 재계의 거물들이 직접 나선 거예요. 새벽 1시 30분, 빌 게이츠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국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미국은 사과해야 합니다. 폭탄 발언이었어요. 저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권했습니다. 이어서 워런 버핏도 말했죠.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저도 한국 기업들의 전략 앞에서는 초보입니다. 그들이 옳습니다. 마지막 30분. 전 세계가 숨죽이고 백악관을 지켜봤어요. 새벽 2시 25분. 백악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5분 후 로즈가든에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시 30분 정각.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침을 삼켰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5,500억 달러 요구를 공식 철회합니다. 전 세계가 술렁였어요. 또한 킹케이드 전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거예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앞으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이 이긴 거예요. 72시간 만에 초강대국을 무릎 꿇린 거예요. 대통령의 사과 직후 서울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5대 그룹 총수들은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이번엔 5 총수가 아니라 젊은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김시온 상무, NK그룹 박지훈 상무, 미래전자 최민혁 상무, ST에너지 윤서진 전무, 한국차 임태훈 상무.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차세대 리더들이었죠. 김시온 상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스크린에 5개의 단어가 떴어요. K-팩트, 코리아 페어니스, 어카운터빌리티, 쿠퍼레이션, 트랜스페어런시. 한국이 주도하는 공정, 책임, 협력, 투명성. 박지훈 상무가 설명했어요. 앞으로 K-얼라이언스는 이 4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어요. 첫째, 공정. 모든 거래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진다. 갑을 관계는 거부한다. 둘째, 책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위반 시 자동으로 배상한다. 셋째, 협력. 제로섬이 아닌 윈윈을 추구한다. 넷째, 투명성.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공개한다. 최민혁 상무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이 K-팩트 플랫폼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죠.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K-얼라이언스 회원사들 간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윤서진 전무가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미국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세계 지도가 떴어요. 현재 87개국이 K-팩트 원칙 채택을 선언했습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87개국이라니. 임태훈 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기업들에게 제안합니다. K-팩트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3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플팀 쿡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애플은 K-팩트 원칙을 전면 수용한다. 이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연쇄적으로 동참을 선언했어요. 월스트리트도 움직였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K팩트 기반 금융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뉴욕타임스 웹사이트가 트래픽 폭주로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오후 3시, UN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K팩트는 21세기 국제 경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계은행과 IMF도 지지를 선언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K팩트를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어요. MIT는 한성그룹과 공동으로 K팩트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고요. 스탠포드는 K팩트 기반 스타트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백악관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K팩트 원칙을 공식 승인합니다. 또한 한국과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완전한 항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청와대 앞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72시간 전,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김시온 상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케이틀린 기자님, 진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역사의 현장을 취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예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신문 일면은 같은 사진으로 도배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100만 촛불.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른 문구. 코리아 캔 두. 월드 캔 두 베터. 한국이 할 수 있다. 세계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정신이 승리한 순간을. 저는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죠. 이 72시간 시나리오를 취재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는 것. 원칙과 단결, 그리고 자존심을 지킬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존엄성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다. 그리고 용기는 진실을 지킨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키면 거대한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72시간의 기적. 한국이 미국을 무릎 꿇린 경제 전쟁 사연이었습니다. 케이틀린 로즈 기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약소국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을 용기. 원칙과 단결로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상상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